안녕하세요.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구글 시트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과 비교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 파일을 서로 변환하거나 새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방법, 시트 관리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지메일을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통신망 어딘가에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는 컴퓨팅 자원,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웹브라우저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 위에서 가장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웹브라우저 크롬을 사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웹페이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기업 사용자들을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용 계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이 보유한 도메인 주소를 통해 지메일을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공유, 보안 작업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가입되어 있는 그룹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금액별로 다르게 차등 적용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따가 구글에 접속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계정의 지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는 15GB의 저장 용량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등급별로 다양한 용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보안 기능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개인 사용자, 기업 사용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장점, 단점을 정리해 보면 장점으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웹브라우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엑셀과 다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 공동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요. 데이터 양에도 제한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하기에는 엑셀보다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매우 비슷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스프레드시트란 행과 열로 구분되는 셀들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양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동일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김새나 데이터 입력 방식, 실무에서 사용되는 함수 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엑셀과 호환이 자유롭습니다. 엑셀을 사용해봤던 분들은 어려움 없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 배우면 엑셀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다른 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엑셀은 컴퓨터상의 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도 차이가 있고 제공되는 서식 기능도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꾸미기에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유료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료 공유가 쉽고 공동 작업을 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작업 중인 스프레드시트에 접근해서 동시에 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편집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저장이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새 시트를 만들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크롬을 실행시켜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 인터넷에 연결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자 선택이라고 떴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사용자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뜬 겁니다. 사용자 계정이 하나라면 바로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바로 가기를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저는 구글 시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구글 시트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구글 시트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편집기라고 뜨죠?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URL이 뜨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볼까요? 그리고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바로가기 추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라서 바로가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이름은 구글 시트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주 가는 페이지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구글 시트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시트로 이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업무용 시트 사용해 보기라고 있습니다. 업무용 시트 사용해 보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연결이 되면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료 평가판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며칠이 지나게 되면 평가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페이지도 있습니다. 가격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글 사용자라면 사용할 수 있는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저는 이전에 작업했던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또 새 스프레드 시트를 시작할 때 템플릿 갤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여기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예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거라면 클릭, 내용 없음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과 동시에 구글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제목 없음 스프레드 시트로 되어 있지만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작업을 한과 동시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저장 중이라고 계속 뜨죠? 이렇게 편집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 작업도 해볼까요? 플러스를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예 URL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플러스, 바로가기 추가, 드라이브, URL 붙여넣기. 이렇게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드라이브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작업한 새로 만들기라는 스프레드 시트가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열어서
내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든 열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바로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들을 좀 살펴볼까요? 파일 메뉴, 그 중에 파일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만들기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새 문서를 또 만들고 싶다. 새 문서 들어가서 스프레드시트 새롭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템플릿 갤러리에서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템플릿 갤러리에서 새로 만들기 해볼까요? 할 일 목록 이렇게 제공되는 걸 가지고 바로 스프레드시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페이지로 들어와서 자, 여기 할 일 목록이라는 거 만들어진과 동시에 바로 내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내 드라이브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 F5 한번 눌러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할 일 목록이라는 거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탭으로 돌아와서 여기 파일 메뉴로 또 들어가 볼까요? 열기. 열기라는 건 내 드라이브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 15번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바로 해당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고 내가 수정하는 대로 바로 덮어쓰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져오기 볼까요? 가져오기. 가져오기는 열기와는 차이가 있는 게 열기는 해당 파일을 그냥 열어주는 거고 열고 수정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에 바로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져오기는 뭐가 다른 거냐 하면 내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파일을 가져와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사본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눌러주고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을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열기 눌러주게 되면 14번이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14번 파일, 같은 파일 이름도 여러 개를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번이 현재 2개가 있죠. 자, 아까 파일 원본이 열린 것이 아니라 14번을 가지고 새롭게 복사본을 가지고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4번 만들기라는 것이 또 있죠. 4번 만들기는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를 또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14의 4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할까요? 4번 생성. 이렇게 아까 열려있던 파일을 토대로 14의 4번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자, 아까 가져오기와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드라이브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또는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스프레드시트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고 4번 만들기는 현재 열려있는 거에 4번을 다른 이름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저는 열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열기 들어가시면 업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서로 호환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엑셀 파일을 내가 열어줄 거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에 가져와서 열어줄 거라면 여기 업로드 눌러주시고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파일 선택 눌러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여기 보시면 파일을 여기로 드래그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내가 저장해둔 엑셀 파일이 있다면 경로를 찾아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 중 뜨게 되면서 엑셀 파일이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또 파일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현재 엑셀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사용자 및 그룹 추가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과 공유를 할 건지 클릭을 하게 되면 자주 사용한 이런 사용자의 메일 주소가 뜨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자, 이메일 알람 보내기 체크를 해놓고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이 파일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눌러주게 되면 이 사람한테 바로 이메일이 가게 되고요. 이 파일이 같이 첨부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전송.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게 되면 해당 사람이 파일을 나중에 열어서 이 문서, 공유된 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유는 파일 메뉴에도 있지만 공유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유할 사람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아까 여기 홍길동에게 공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에 추가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시 ESC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이메일이라고 있죠.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공유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메일을 받은 사람이 편집을 했을 때 나한테 바로 피드백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메일로 파일 보내기는 그냥 메일로 보내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공유하는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엑셀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아까 열기 눌러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기 했었죠. 업로드를 했었죠. 그리고 다운로드 부분에 엑셀로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기가 된 거고요. 자, 모두 표시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폴더 한번 열어볼까요? 자, 폴더. 저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되었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이 물론 설치되어 있어야지 열리게 되겠죠. 저는 엑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도 닫아줄까요? 그리고 또 파일 메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이름 바꾸기 누르고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 바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수정 중이라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일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면 시트 편집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시트를, 작업 시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후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삽입할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단축키도 있습니다. Shift F12를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시트를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복사를 할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해서 이동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탭들 다 닫고 새롭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 눌러서 구글 시트, 아까 추가해 놨던 구글 시트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아예 페이지를 추가할 때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여기에 추가를 해 놓는 것도 좋겠네요. 구글 시트 편집해 볼까요? 바로가기 수정해서 URL을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새롭게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제목부터 정해 주겠습니다. 1번이라고 해볼까요? 1번 엔터.
그랬더니 바로 저장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 1번 하나의 시트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 때에는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Shift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시트 이름을 바꿀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시트 이름 바꾸기 눌러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름 더블 클릭, 가을 더블 클릭, 겨울 이렇게 바꿔 놓을까요? 그리고 나서 시트 탭이 굉장히 여러 개라면 시트 간에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색상을 살짝 구분해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봄하고 여름 시트 두 개 함께 선택할 건데요. 함께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색상 변경, 시트 탭 색상을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시트 이름 바로 아래쪽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 있죠. 가을 시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색상, 또 겨울하고 여름 시트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상 이렇게. 또 봄에서 가을 시트까지 선택을 하고 싶다. 연속적인 시트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색상 변경 이렇게 함께 변경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시트를 이동할 때에는 마우스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시트 이동할 때 드래그해서 현재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시트를 복사할 수도 있는데 복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다음으로 복사라는 것이 있고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는 현재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 파일 안에서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음으로 복사는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해당 파일에 복사를 하는 게 있고 또 기존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 스프레드시트 해볼까요? 수정 중이라는 문서 부분으로 선택 눌러주게 되면 시트가 복사되었고요. 자, 여기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글 시트 부분에서 아까 저장해둔 수정 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부분으로 봄의 사본이라고 시트가 하나 복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시트 보호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시트 숨기기가 있습니다. 숨겨주게 되면 시트가 보이지 않게 숨겨지게 된 거고요. 숨기기 해제를 할 때에는 여기 보면 모든 시트라고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서 숨겨준 거 다시 꺼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특징과 장점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새로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방법들, 또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또 시트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여러 가지 기능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구글 시트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구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쉽게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에 숫자, 문자 데이터, 날짜, 시간 데이터, 또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할 거고요.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어느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할 건지 먼저 클릭을 해서 해당 셀 선택해 놓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셀에 오른쪽으로 맞춤이 되면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맞춤이 되어지죠?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맞춤이 되어집니다. 또 중간에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사용해서 입력이 가능한데 이 쉼표는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지 않고 숫자로 함께 취급이 됩니다. 오른쪽 맞춤이 되어지죠. 퍼센트 같은 경우에도 35%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것도 문자가 아니라 숫자 취급이 되면서 0.35라는 수치와 같은 수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문자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 맞춤이 되어집니다. 문자 이렇게 나오죠? 또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있는 경우, 코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것도 같이 문자 취급이 되어지면서 왼쪽 맞춤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숫자를 내가 문자 형태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쪽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요. 숫자를 입력해주면 이게 문자 데이터 취급이 되면서 왼쪽 맞춤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엑셀과 약간 보이는 형태가 다른데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길게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지수 취급이 되면서 표현이 되거나 또는 이 열의 너비보다 숫자가 길다면 샵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구글 시트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그대로 셀상에 보이게 되죠. 약간의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데이터를 좀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현재 셀에다가 내가 줄을 바꿔서 2줄 이상 입력을 할 거다. 자, 이럴 때에는 문자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바로 아래 칸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됩니다. 근데 현재 셀 안에 줄 바꿔서 입력을 할 거다. 줄 바꿈할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셀 안에서 줄 바꿈이 됩니다. 또는 Alt 엔터를 쳐주셔도 되는데 Alt 엔터는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Alt 엔터를 제가 쳤는데도 계속 윗부분에 커서가 가 있고 아래쪽에 빈 줄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줄바꿈할 때 되도록이면 저는 컨트롤 엔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현재 셀 안에서 줄을 바꿔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입력 도구는 컨트롤 시프트 K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키보드가 나오죠? 자,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입력 도구 더보기를 눌러서 입력 도구 선택, 펜 모양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엔터. 입력 도구를 닫아줄 때는 여기 X 모양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입력 팁이 있는데요. 자, 입력을 할 때 내가 선택한 범위에 값을 한 번에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선택하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지만 구글 시트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내가 범위에 채워줄 값을 왼쪽 위 모서리 셀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왼쪽 위 모서리 셀에다가 입력을 하고 여기부터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값이 전체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줄 바꿈. 또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위 모서리 값이 전체적으로 채워지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범위, 한 범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범위에 같은 값을 채워주고 싶다. 그럼 제가 지금 세 번째 선택한 범위가 있죠? 세 번째 선택한 이 범위에 왼쪽 위 모서리 이 부분의 값이 들어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범위를 먼저 선택을 했다면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쳐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범위 선택하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주시고 현재 선택한 세 번째 범위의 왼쪽 위에 값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날짜, 시간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연월일 사이에 하이픈이나 또는 슬래시를 사용해서 연, 월, 일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2022년 다시 3월 4일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이게 날짜 형태로 지금 인식이 된 겁니다. 오른쪽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3월 4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3월 5일 그리고 중간에 슬래시도 사용해 볼까요? 22년 4월 5일 자, 이것도 날짜 형태로 다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날짜 형태로 인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 시트 상에서는 이렇게 달력이 표시가 되면서 다른 날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날짜 형태로 현재 인식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도 한번 적어 볼까요? 시간은 중간에 콜론 10분 초 사이에 콜론을 사용해서 구별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 3시 44분 여기 셀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수식 입력줄 부분에 오전 3시 44분으로 인식이 됐죠. 만약에 내가 오후 3시 44분을 표현해 주고자 한다면 15시 44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오후로 인식이 됩니다. 이 날짜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을 나중에 바꿔서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할 건데요. 표시 형식을 나중에 바꿔서 다른 형태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현재 날짜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동으로 현재 날짜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현재 날짜를 넣어주고자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가 인식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적어주시면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날짜와 시간은 바뀌는 업데이트 되는 날짜는 아니고요. 현재 날짜, 컴퓨터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단축키입니다. 외워두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자, 이번에는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식. 계산식을 작성할 때에는 앞에 등호를 사용해서 계산식을 작성해 주게 되는데 엑셀과 이 구글 시트와 가장 큰 차이는 구글 시트 상에 보시면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추천 수식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작성에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수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렇게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값을 입력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수식. 일단은 등호 적었고요. 수식 한번 적어볼까요? 3 더하기 5. 그러면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셀에는 결과값만 보이지만 더블 클릭하고 수식을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요.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현재 이 셀에 실제로 입력된 수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는 별표입니다. 곱하기, 슬래시, 나누기, 그리고 몇 승인지 표시할 때, 자, 이 승, 몇 승 표시할 때는 이런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볼까요? 등호 3 곱하기 7,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지만 키보드의 오른쪽에 숫자판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근데 오른쪽에 숫자판 부분에는 등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구글 시트에서는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앞에 플러스를 적어주시면 등호로 인식이 됩니다. 등호. 그래서 등호 3 더하기 3 해볼까요? 엔터 쳐주시면 자 6이 결과로 나타났죠. 그리고 셀에 있는 실제로 입력되어진 내용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앞에 플러스가 아니라 등호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식 앞에는 반드시 등호가 붙어야 되는데 이 등호를 플러스를 대신 적어도 등호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의 3승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수정을 해볼까요? 수정을 할 때는 더블 클릭하고 다시 더블 클릭하고 값을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F2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F2를 눌러주시면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되고요. 일부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다른 값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해당 값으로 바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값을 지워줄 때는 범위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값이 지워지게 되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삭제할 때 전체적인 행 전체를 삭제를 하거나 또는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열, F열부터 G열까지 삭제가 되죠. 또 오른쪽 버튼 삭제, 여기에서 셀 삭제 부분에서 셀을 삭제하고 기존 셀을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에 있는 셀의 내용이 왼쪽으로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부분 오른쪽 버튼 삭제, 이번에는 셀을 삭제하고 기존 셀을 위로 이동. 그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채워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 딜리트 키는 안에 있는 내용만 삭제가 되는 거고, 오른쪽 버튼 삭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밀면서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삭제해 볼까요? 여기 왼쪽 위 모서리,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이 교차되는 이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그럼 내용이 다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셀의 값을 한 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과 행 관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선택할 때는 열머리글에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고, 행을 선택할 때는 행머리글, 그리고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할 때는 열머리글 꾹 누르고 드래그,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는 열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도 마찬가지겠죠.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번에는 이 영역에다가 같은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했으면 입력하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열을 드래그해서 D열부터 B열부터 D열까지 선택한 다음에 경계선
자, 경계선 마우스 올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열 너비가 입력된 값에 따라서 자동 너비 조절이 됩니다. 값이 정확히 해당 값만 보이게 되고 나머지 간격은 최소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B열부터 D열까지 선택하고 더블 클릭, 자동 열너비 조절했을 때 자, 값이 보이게끔 이렇게 조절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열 앞쪽에다가 새로운 열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B열부터 D열까지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열 3개 삽입, 오른쪽에 열 3개 삽입이라고 뜨게 되죠. 왼쪽에 열을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열을 3개를 연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B열부터 D열까지 저는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 열 위에 올려놓으면 손바닥 모양으로 뜨게 되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열을 이동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동. 열뿐만 아니라 셀들도 선택하고 가장자리에 선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손바닥 모양으로 변하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을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 숨기기는 열을 이렇게 숨겨준다는 얘기고 다시 나타나게 할 때는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주면 다시 숨겨진 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크기를 정확히 치수를 입력해서 크기를 정확히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좁혀볼까요? 5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행렬 관리하는 작업 또 직접 연습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에 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값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값을 증가시켜 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하고 2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보시면 네모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쭉 한번 채워볼까요? 채워주게 되면 1과 2 사이 값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일씩 증가가 되어집니다. 또 이 시트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월 같은 경우에 요일로 인식이 되면서 채워줬을 때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 드래그 이런 식으로 요일이 채워지죠. 또 날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2년 5월 4일 셀 선택해 놓고 채워줬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값을 인식해서 채워주게 되고 또 요일이나 날짜 같은 경우에는 1일씩 변화하면서 값이 채워집니다. 숫자 만약에 1, 3 적어 놓고 2개 선택하고 채워주게 되면 중간에 값이 2가 증가했죠. 증가값 인식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1, 마이너스 1 감소했죠? 2 감소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감소한 거 인식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우기 핸들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값을 똑같이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값을 자, 요일이라고 값을 한번 적어 볼까요? 그리고 범위를 내가 이만큼 선택했다면 셀 위에 있는 내용을 아래쪽으로 채워줄 때 컨트롤 D를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는 동일한 값을 아래로 채울 때 사용을 하고요. 컨트롤 R을 눌러주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컨트롤 R.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오른쪽으로 채워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값을 복사해 줄 때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D는 아래로 값 채우기, 컨트롤 R은 왼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으로 채워줄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복사 붙여넣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했을 때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뜹니다. 붙여넣기 옵션 화살표 눌러볼까요? 값만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입력되어 있는 값만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 또 여기 서식만 붙여넣기는 디자인 채우기 색상이나 글꼴 형태 이런 것들이 똑같이 붙여넣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값이 붙여넣기가 되지 않았죠. 둘 중에 하나만 붙여넣기 해줄 수 있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컨트롤 V 눌러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옵션을 내가 설정을 하고 다른 부분 클릭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옵션이 더 이상 선택되지 않습니다. 붙여넣기 하자마자 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데이터 입력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거고요. 행의 높이와 열의 너비도 적당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어 줄까요? 새 시트. 두 번째 시트에다가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에 5행부터 14행까지 행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5행부터 드래그해서 14행까지 행의 높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크기 조절하는 게 있죠. 여기서 저는 20 정도로 조절을 해줄 거고요. 1행과 3행의 크기 1행 컨트롤 키 누르고 3행 선택해 놓고 행 높이 두 개 한꺼번에 선택할 때 행의 높이, 선택한 행 크기 조절이라고 있죠.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5픽셀로 놓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좁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A열의 크기도 5로 할까요? A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크기 5로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 입력해 볼까요? AS 고객 관리 대장. 그리고 여기 B의 4셀부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1 입력하고 2 두 개 입력한 다음에 두 개 선택해 놓고 채워주게 되면 1과 2 사이 값 인식이 되면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1씩 증가되어져서 나옵니다. 11과 12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 거고요. 여기는 성명, 탭키 누르면 오른쪽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입고 1, 탭키, AS, 내용, Alt 엔터 쳐볼까요? 컨트롤 엔터 쳐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엔터, 여기 고객 요구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출고 예정일, 기타 수정할 때는 F2를 누르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명 부분은 김소연 2mm 쭉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고일 부분. 자, 입고일 부분은 2022년 4월 8일. 자, 이렇게 점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날짜 형태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날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날짜는 반드시 중간에 하이픈이나 슬래시 사용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2022년 4월 8일 이렇게. 그리고 이 날짜 그대로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저는 채워주겠습니다. 4개. 자, 이렇게 채워줬을 때 일씩 또 날짜는 자동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셀 값을 아래로 그대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여기는 4월 9일 1 증가가 되겠죠. 그대로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내려주시고
9일이 두 개가 있네요. 컨트롤 D, 여기 10일 아래로 내려서 10일로 바꿔주시고 10일도 두 개가 있습니다. 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아래로 복사, 그리고 여기 11일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두 개 셀 선택하고 컨트롤 D. 자, 이렇게 적었고요. 쉽게 자료 입력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부속 교체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예정일 부분도 비슷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2022년 4월 15일. 그리고 이 셀의 내용 아래 여기 부속 교체 불량 부분까지 선택해서 그대로 채우기 컨트롤 D, 그리고 하루 이렇게 증가되게 바뀌어지게 해놓고요. 16일을 나머지 부분까지 컨트롤 D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내용 전체 다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입력할 때는 탭키도 알아두시는데요. 행 단위로 값을 입력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탭키. 자, 여기에서 한번 입력 시작을 해볼까요? 탭키를 누르면서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탭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가 있죠? 이 위치에 바로 아래 칸으로 셀이 이렇게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줄 단위로 입력을 할 때는 탭키를 사용해서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 주시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줄 단위로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탭키 꼭 사용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했던 내용들 2번, 제목 2번으로 파일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2번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고 이 파일 가지고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